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녹십자 웰빙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녹십자 웰빙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면서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선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녹십자 그룹 계열의 전문 제약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의약품으로는 인테반 주사와 항산화 주사, 비타민 주사, 미네랄 주사 등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등 의약품 관련된 의약품 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5월 건기식 판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 신설 회사인 어니스트를 설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7월 18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중국 제약사의 법인을 팔고 유통망 확보 부각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녹십자 그룹, 즉 GC그룹이 중국 국영 제약사의 홍콩 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동시에 유통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녹십자 홀딩스는 홍콩 법인 지분 전량을 중국 CR제약그룹, 즉 화륜제약그룹의 자회사인 CR 보야 바이오 파마슈티컬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 즉 SPA를 체결했다. GC 녹십자와 동사는 주요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별도의 유통계약과 함께 GC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을 통해 양상한 사업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자, 녹십자 그룹에 관련돼 가지고 자, 홍콩 법인을 CR 제약그룹, 즉 화륜 제약그룹에다가 매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각을 한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녹십자 그룹하고 이 CR 제약그룹, 화륜 제약그룹과 유통 계약을 맺었다. 관련돼가지고 중국 현재 유통 관련돼가지고 동사가 녹십자 그룹하고 화륜 제약그룹과 같이 이제 손을 맞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홍콩 법인을 화륜 제약그룹에다 팔았다, 매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화륜제약그룹과 중국 내 유통에 대해서 현재 MOU,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화륜제약을 통해서 중국 쪽에 유통을 마진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이런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려 할게요. 자, 동사 같은 경우 현재 7.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법인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매각하고 화륜 계약 쪽으로 완전히 맡겼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 7.9% 상승하면서 오늘 8,18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 기본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현재 동사가 좀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 이 구간입니다. 대략적으로 동사는 한 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자, 두 번째 지지받다가 세 번째 지지 못 받고 이탈해 버렸습니다. 다시 반등했다, 재발락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9,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고 이탈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바로 어디냐면은 8,500원 됐습니다. 9,000원의 첫 번째 지지대 이탈, 두 번째 8,500원의 지지대를 최근에 다시 이탈했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오늘 좀 길게 윗꼬리를 달면서 대량거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에 오늘 장중에 길게 윗꼬리, 당시에는 장대 양봉 상태였겠죠. 장대 양봉 상태였다가 물려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럼 어떠냐? 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길게 윗꼬리 달고 밑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구간에 오면 좀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사의 매물대 한번 말씀드려 할게요. 동사의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자, 9,500원부터 11,500원가 됐습니다. 9,500원부터 11,500원가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오늘 보시게 되면 일부 매물을 소화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다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면서 주가가 길게 윗골 달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제가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바닥을 아직 확인하기 조금 빠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신저가가 6,000원 정도 되거든요. 6,000원 구간까지 또 내려오는 걸 확인하면은 이 구간이 쌍바닥 위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찌 보면은 지지대가 현재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허공에 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해서 좀 빠져나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 오게 된다, 그러면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주가 조정 나오면 다시 사는 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상당히 매물이 가득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길게 윗꼬리 달면서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이 윗꼬리 구간에 상당히 두터운 매물이 머리 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조금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좀 손절을 할지언정 쉽게 말하면 물을 탄다, 단가를 내린다, 이런 생각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당히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자 9,500원에서 11,500원, 혹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9,500원에서 1,500원, 혹시라도 나중에 9,5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예를 들면 나 이 종목을 12,000원대 샀다 하시더라도 일부는 그 구간에서 일부 좀 정리하세요. 일부 정리하셨다가 매물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다시 재발락합니다. 아니면 오늘처럼 장중에 이렇게 장대 양봉 상태에다 길게 위권에서 내려오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조정을 보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과정에서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재발락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길게 위권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 다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서너 차례를 해야만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최소 서너 차례입니다. 이게 5차례, 6차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하게 되면은 일부, 예를 들면은 11,000원에서 11,500원, 그러니까 만원에서 11,500원 이 정도 구간에 오게 되면 일부는 좀 정리하라겠죠. 정리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하느냐, 자 8,000원에서 8,500원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원에서 11,500원 그 구간이 오게 되면 일부 정리하셨다가 8,000원에서 8,500원 되면 다시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게 되면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8,000원에 샀다가 11,500원을 팔면은 대략적으로 40%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예를 들면 이 종목은 나 12,500원대 샀다, 12,000원 넘어 샀다, 그러면 주가가 12,000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가는 계속 기다렸다가는 그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구간이 올지 안 올지도 확답은 못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8,000원에서 8,500원 구간이 오게 되면 샀다가 만원에서 11,500원 구간이 온다, 그러면 그 종목 다시 파는 종목,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그렇게 트레이딩하면은 손실을 만회하고 본전에서 손해를 안 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물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손이 좀 느리다,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길게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이런 종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이 빠르신 분에 한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면은 손실을 만회를 충분히 하고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한번 저항대 지지대 설명드렸나요? 안 드렸죠? 제가 헷갈려서. 오늘 7.9% 상승해서 8,18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는 8,500원, 2차 저항대 9,000원, 3차 저항대 9,500원, 4차 저항대 1,500원, 그 위로는 12,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1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 8,000원, 2차 지지대 7,000원, 3차 지지대 6,500원, 4차 지지대 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6,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27,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금투가 팔고, 보험도 팔고, 투신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사모펀드가 오늘 입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사는 기관에서는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현재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를 위주로 보냐,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투신 위주로 보세요. 투신하고 사모펀드를 조금 예의주시하세요.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전반적으로 오늘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신 같은 경우는 순매도 기조에서 트레이딩으로 전환되는지, 사모펀드는 최근에 오늘 입질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순매수를 하는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투보험 연기금은 최근에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85%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신용비율은 2.85%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녹십자, GC 녹십자가 42.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는 최대주가 42.7%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BP 코리아에서 11.5%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097억에서 작년에 1205원으로 약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84억에서 105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0억원에서 67억으로 조금 감소를 했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20억원대, 2분기 20억원대, 3분기 때 30억원대, 4분기 때 20억원대였습니다. 작년 1분기 21억원 영업이익 대비 올해 1분기 27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크게 증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거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55%, 유보율은 103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 8.68%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380원, BPS는 5,655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쉽게 4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원이면은, 자, 4,000원이면 10배입니다. 8,000원이면 20배원입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중소형주의 바이오주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액,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어디서 매출하나? 대부분 제품, 상품이 되는데 다 관련된 제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이라고 보시면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19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부채비율 55%, 유보율은 103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되는 회사는 없네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 오늘 종가 8,18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하는데 현재 순매도입니다. 현재 기관이 동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면 주가는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는 9,493원, 평균 매도 단가는 8,706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손절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사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15.7%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중국 제약사의 홍콩 법인을 팔고 유통망을 확보한다. 관련돼 가지고 그 중국 기업은 중국의 CR 제약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륜 제약그룹에 관련돼 가지고 홍콩 법인을 팔고 중국에 대한 유통을 중국 화륜 제약을 통해서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1.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0.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9,500원, 2차는 1,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7,000원, 2차는 6,500원까지 됐습니다. 오늘은 녹십자 웰빙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